자, 오늘 내용은 상극의 욕망이 있다입니다. 그래서 상극의 욕망이 있다.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상극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왜 그걸 욕망이라고 해석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상극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자고요. 상생과 상극 이렇게 있을 때 사람의 이 인지체계 머릿속은 되게 생각보다 단순해서 의미 자체를 생각해서 떠올리기보다는 어감이라는 거에 속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한자라는 거를 쓰는 문화권이다 보니까 우리는 뭔가 날생이라고 하는 거를 갖고 있는 한자, 그리고 상생이라 그러면 뭔가 우리 공존해서 같이 살아간다라는 걸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상극이라는 표현도 일상에서 우리가 많이 씁니다. 그래서 너와 나는 상극이야, 뭐 이런 것들, 그런 내용들을 많이 쓰니까 상극이라는 거는 어감이 안 좋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 한자 자체가 벨극 혹은 뭐 베일극이라고 하는 한자를 쓰다 보니까 별로 좋지 않은 것처럼 많이들 여기긴 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상생과 상극을 어디에서 활용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우리 명리학이라고 하는 학문 속에서 상생, 상극을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상적인 뉘앙스의 상생과 일상적인 뉘앙스의 상극이라고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명리학 속에서 갖고 있는 의미의 상생과 상극으로 받아들여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식을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학문적 인식을 바꾸는 거는 얼마든지 노력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의지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상생과 상극에 대해서 앞으로는 상생을 좋게 상극을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상생의 명리학적 의미, 상극의 명리학적 의미로 나눠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를 꼭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상생과 상극이라는 거 명리학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상생은 준비 하나입니다. 더 거창한 내용을 집어넣을 필요도 없어요. 상생은 준비하다. 우리 사회생활 한다라고 했을 때 사회생활 하기 전에 하는 게 뭐죠? 사회생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사회생활 이전에 하는 건 뭔가요? 학습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죠. 그래서 학교를 다니고 학교도 뭐 초중고라고 하는 의무 교육을 거쳐서 뭐 대학교를 가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사회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나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상생이라고 하는 건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 준비한 어떤 학습 과정이 상생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상생은 사실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일어나는 게 상생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생은 사실상 이 안에서 의미라는 거를 찾으려면 상생 속에서 상극이라는 게 적절히 이루어져야 생화라는 걸 통해 이 상생이 의미를 갖는 준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생은 그냥 준비의 개념이고, 소위 말해 사회생활 하기 전에 학교 가는 거. 그러면 더 높은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갖기 이전에 사회생활에 대한 경험을 쌓는 거, 이런 것들이 상생의 개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한편 그러면 오늘 주제 중에 가장 중요한 상극은 뭐냐라고 물어보시고 의문을 가지시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상극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생이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얻고자 하는, 그리고 얻는, 그리고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극이라는 요소가 있어야 이 상생 속에서 유효한 상생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게 잘 의미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상생이라고 하는 것과 생화의 차이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나 초등학교 갔어, 나 중학교 졸업했어, 나 고등학교 졸업했어, 이거는 현대적으로는 초중고등학교 교육이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누구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기본적으로 졸업을 해요. 근데 한편 나 초등학교 졸업했어, 근데 초등학교 1등으로 졸업했어. 중학교 졸업했어, 근데 중학교 1등으로 졸업했어. 고등학교 졸업했어, 고등학교 1등으로 졸업했고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서 대학교도
굉장히 높은 성적으로 좋은 대학교를 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같은 과정이지만 의미가 완전히 달라버려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상생과 생화라는 게 있을 때 생화는 후자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학교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다니는 와중에 성적을 좋게 거두는 것. 그러면 이걸 그대로 사회생활로 들고 나오면 사회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어떠한 좋은 성과를 내서 점점점 지위가 오르는 것.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돈을 벌고 사회생활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좀 더 자기 스스로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 되는데, 그런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경쟁력을 높이는 행위가 결론적으로는 상극이 되는 것이고, 이 상극이라는 것과 상생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게 된다라고 하면 상생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의미를 갖고 있는 준비가 되기 때문에 생화라고 불리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 생화라고 하는 건 상생이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상극이 적절히 이루어져서 의미 있게 준비를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생과 상극이 다 잘 되어 있어야 순환이라는 게 잘 일어나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상생상극은 결론적으로는 명리학의 어떤 기본 원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생상극을 중점적으로 상생만 혹은 상극만 논해서 명리학을 공부한다? 이거는 잘못된 얘기입니다. 상생만 중요한 게 아니고 상극만 중요한 게 아니고 상생, 상극이라는 게 중요하며, 한편으로 상생에서 의미를 찾아주는 것이 상극이 되기 때문에 상극이 좀 더 중요한 요소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아까 예시로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고등학교를 다닌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는 상생,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일어나는 게 상생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고등학교를 1등으로 졸업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건 완전 다른 얘기예요. 이 고등학교를 다니는 와중에 내가 1등이라는 자리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태도를 보이게 만드는 것이 결국에는 상극이라는 것으로 설명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해서 상극이라고 하는 것은 얻고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이 상극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가령 내가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꼭 1등을 해야 돼 라는 마음가짐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 마음가짐은 결론적으로는 상극으로 인해서 일어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나는 경쟁적인 부분에서 꼭 한 자리를 차지를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상극이 상생보다 해석에 있어서 우위에 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원하는지가 상극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극을 우선 해석을 하고 그에 맞게 준비를 하는가를 상생을 통해서 해석을 해주면 돼요. 나는 1등이 되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 뭘 하면 될까요? 나는 고등학교 학생인데 1등을 하고 싶다. 그러면 뭘 하면 될까요? 1타 강사를 찾아서 과외를 받는다. 그것도 좋죠. 근데 열심히 공부하면 되죠. 1등이 되고 싶어. 그러면 1등을 할 수 있도록 그냥 공부를 하면 돼요. 그러면 잘 보세요. 1등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공부하는 거랑 그냥 공부하는 거랑은 당연히 태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극이라는 것은 이 상생을 하는 것에 있어서 태도의 차이를 만들어 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생과 상극이라는 구조를 잘 갖추고 있다라고 하면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그에 적절한 준비를 하게 된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상극이라는 거를 그러면 한번 풀이를 해볼게요. 수극화라고 하는 거는요. 수극화라고 하는 건 이제 오늘 상극은 오행 중심의 상극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수극화라는 것은요. 목표를 세우고 그에 맞는 계획을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생 전반의 목적과 목표를 세우는 것이 이 수극화의 어떤 상극 의미가 돼요. 우리가
여기가 내 목표 지점이 여기야. 그러면 내가 여기서 출발을 한다라고 했을 때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굉장히 많죠.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많잖아요. 여기서 내가 1번을 고를지 2번을 고를지 3번을 고를지 4번을 고를지 5번을 고를지 6번을 고를지 이거는 내가 내 맘대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여하튼 간에 수극화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어떤 목표를 향해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대해서 이루기 위한 세부 계획을 맞춰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수극화가 욕망하는 것은 완벽한 계획이에요. 정말 완벽하게 계획을 짜서 내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그 중간 과정을 거쳐서 원하는 목표를 이룰 것인가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극 종류 중에서 수극화라고 하는 것이 상극관계로 있다라고 하면 정말 완벽한 계획을 짜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상극 구조는 이제 토극수라는 것이 있는데, 토극수는 세상의 변화에 맞게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지를 인지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지식 환경에 바탕이 되어준다. 다시 말해 내가 필요한 지식이 무엇인지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나서 그에 맞게 학습을 해 나가는 게 일반적인 경우의 수라고 한다면, 내가 필요한 게 뭔지 인지하는 과정이 토극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토극수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토라고 하는 것과 수라고 하는 것이 만났을 때는 이 수는 일종의 지식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토는 토극수랑 만났을 때, 자 다시 토는 토극수가 되는 수랑 만났을 때는 이 수를 담는 그릇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라고 하는 것이 지식이고 아이디어고 이런 것들이다, 그리고 생각이고 이런 것들이다라고 했을 때는 토라는 것이 있어야 이 지식과 아이디어, 생각들이 구체화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토극수라는 것이 상극 구조로 갖고 있다, 내가 천간에 있다, 그러면 상황을 파악하고 상황에 필요한 지식을 욕망한다. 지금 내가 뭘 알아야 하는 건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는 것을 욕망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저기 누구야? 레드팬님이 토극수가 천간에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 필요한 지식이 무엇인지를 익히는 것을 욕망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상극 종류 중에서 오행 토극수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이 상황에 필요한 지식이 무엇인가, 이 상황에 필요한 계획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인지하려고 한다, 그걸 욕망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상극 종류 오행, 다음으로는 이제 목극토라는 게 있는데, 자, 지식을 잘 그릇에 담았어요. 그러면 그게 그대로 이렇게 들어오나요? 내가 필요한 게 뭐지? 라고 인식을 했어요. 그럼 그대로 들어오는 게 아니죠. 내가 그거를 이제 익혀야 되는구나, 내가 이제 그걸 학습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과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존에 필요한 능력을 학습하게 된다. 그게 어떤 지식이건 상관없어요. 아까 내가 인지한 그 지식을 익히고자 노력하는 게 목극토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토극수 인지, 그리고 목극토 인지한 것을 학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식 환경에서 자질 개발을 한다라고 하는 게 목극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천간에 목극토가 되어 있다 그러면 계속 공부를 하려고 그러고, 내가 천간에 목이 있고 지장간에 토가 있다 그러면 내가 필요한 환경에 가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려는 성향이 생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천간 구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천간에 만약에 상극 구조가 갖춰져 있다 그러면 나는 뭔가를 얻기 위한 걸 계속해서 생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인드 자체가, 내 태도 자체가 이걸 얻어야지, 저거를 취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천간에 상극 구조가 있으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더 효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주 구조가 될 수 있다, 실적을 낼 수 있는 사주 구조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전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병을 경정, 이렇게 봅시다. 병을 경정. 자 볼게요. 목생화, 그리고 여기도 목생화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화극금 돼 있죠. 그리고 금극목, 금극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주는요, 여러분, 귀찮으셔야 돼요. 그래서 귀찮은 걸 이겨내야 조금씩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써봐야 돼요. 자, 일단, 상극 구조가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을, 경. 이렇게 있었죠. 바꿔서 쓸까요, 순서? 경을로 바꿀까요? 경을. 그리고 병경. 그리고 정경. 이렇게 돼 있죠. 네. 자, 그러면 금극목이 하나 있고, 화극금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화극금의 형태로서 설명하면 전문화 욕구가 있죠. 전문화 욕망이 있다. 욕망. 그리고 금극목이니까 구조 조정, 단순화, 명료화. 그럼 봐봐요. 전문가가 되고 싶고 그에 따라 단순화시키고 명료화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그러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자, 잘 보실게요. 을목, 그리고 경금이 있고, 그리고 병화. 그래서 금극목, 화극금 이렇게 돼 있죠. 네. 금극목, 화극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자연스레 무슨 일이 일어나냐? 목생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되고 전문화시키는 과정과 명료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나는 이 목생화라는 걸 잘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져요.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화극금, 금극목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목생화가 잘 일어나게 되니까 목생화라고 하는 상생이 화극금, 금극목을 통해 생화라는 과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내가 목생화는 사회생활을 의미하거든요.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요인이 갖춰져 버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을 설득을 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설득을 해야 하는가? 그거 하면 전문가가 될 수 있고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 뭔가 전문 코스래요. 혹은 그거 전문 코스라서 받아보시면 괜찮아요. 그리고 전달하는 방식은 명료화, 단순화 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의 필요성에 무조건 맞아야 돼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할 필요를 전혀 못 느끼는 사람이에요.